네. 안녕하십니까. 송금영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미골통, 꼬리뼈 통증도 수술이 필요한가?" 이런 제목인데, 꼬리뼈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대전으로 병원을 옮겨서 더젠병원이라는 데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 꼬리뼈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꼬리뼈 통증의 원인은 어떤 게 있는지, 위험 요소는 뭐가 있고, 예방과 치료 방법, 운동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골통이라는 의학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꼬리뼈 통증을 얘기하는데, 1859년 심슨이라는 의사가 처음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리뼈를 우리가 콕식스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 의학의 통증을 나타내는 디니아라는 걸 붙여서 콕시디니아 이렇게 얘기해서 미골통이라는 용어를 처음 기술했고, 꼬리뼈는 우리 사람한테만 부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꼬리 척추가 우리 사람하고는 다른 기능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진화 과정에서 좀 퇴화되고 크기가 작아지고 기능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 척추에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척추는 목부터 해서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있고, 골반에 있는 척추를 우리가 천추라고 하고, 맨 밑에 그 밑에 붙은 뼈를 꼬리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반을 위에서 보면 양옆 앞으로 골반뼈가 있고, 뒤로 청골이 있고, 그 밑에 꼬리뼈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꼬리뼈는 이 설명을 보면 3개에서 5개의 작은 뼈로 구성되며 30세 이전에 유합이 된다. 근데 인제 4개인 경우가 한 76%고, 3개인 사람도 있고 5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합이 좀 다 안 된 경우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골반뼈를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꼬리뼈를 확대해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4개가 있고, 이렇게 색깔로 칠한 돌기들은 우리가 이 뼈에는 근육이나 인대 이런 게 붙거든요. 그런 게 잘 붙고 기능을 잘 하라고 이렇게 발달된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로 골반뼈를 보면, 정면에서 볼 때는 꼬리뼈가 작은 뼈라서 잘 안 보이고요. 옆에서 보면 S라는 거는 이제 천골, 영어로는 세이크룸이라는 뼈인데, 그게 5개가 있고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꼬리뼈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리뼈는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척추의 맨 아래 끝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척추나 고관절, 골반 이런 것과 연결하는 근육인데 힘줄이 붙는다. 그래서 골반 후방 아래의 벽을 구성하고 앉아 있는 동안 체중을 지탱한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이제 꼬리뼈하고 위에 척추, 골반 사이에 여러 가지 인대가 이렇게 튼튼하게 잡아주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은 골반을 이제 위에서 보면 꼬리뼈 쪽에 이제 중요한 근육들이 붙고, 요 가운데 있는 게 항문인데, 항문을 들어 올리거나 항문 기능에도 중요한 근육들이 꼬리뼈에 붙어서 그냥 꼬리뼈 별거 아닌 돌기 이거보다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골반에 있는 근육 같은 데 문제가 생겨도 꼬리뼈 쪽에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앉을 때 보면, 이게 골반뼈의 이 튀어나온 부분을 좌골 돌기거든요. 좌골의 결절이 양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꼬리뼈가 뒤쪽에서 바닥에 닿게 되는데 우리가 앉아서 이 골반 엉덩이 뒤를 만져도 튀어나온 뼈가 이 좌골결절이거든요. 그 이 세 가지가 뭐 이 세 발 달린 거 지탱하는 것처럼 그렇게 체중을 우리 몸을 지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면 이제 꼬리뼈가 생긴 모양의 개인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어떤 다른 뼈보다도 훨씬 다양한 형태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인제 포스타치니하고 마소브리오라는 의사가 1983년도에 꼬리뼈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제 4 가지로 분류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보완이 돼서 지금은 인제 6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의학에서 이런 분류를 하는 거는 뭐 단순히 형태적인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거나 뭐 아니면 나중에 치료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고 꼬리뼈도 이 형태에 따라 어떤 통증을 일으키는 정도가 다르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엑스레이 모양으로 보면 뭐 1번 1형부터 6형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게 모양이 이상하다고 병은 아닌데 모양이 좀 많이 특이하게 생기면 통증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이 형태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타입 1형. 1형이 꼬리뼈가 끝이 앞으로 약간 휘었고 꼬리뼈가 앞으로 휘었고 끝이 바닥을 향한다. 제일 많습니다. 70%고 이게 좀 그래도 제일 좋은 형태다. 통증을 잘 일으키지 않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2형은 좀 앞으로 많이 휘고 끝이 바닥 쪽이 아니라 앞쪽을 향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미골통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급격하게 많이 휘어 있는 양상이고요. 3형은 이제 꼬리뼈가 앞으로 급격하게 꺾였다. 이거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견일 수 있는데 꼬리뼈가 이렇게 앞으로 많이 꺾이면 이게 우리가 인제 임신 중에 나중에 인제 분만전을 체크할 때 이 골반 내에 이 직경을 앞에 있는 골반뼈하고 직경을 체크를 해서 이게 좁으면 자연분만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분만이 위험하고 난산이 되거나 산모나 태아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꼭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꺾인 경우도 있다. 사형은 이제 꼬리뼈에서 천미골 관절, 이제 천골하고 미골 사이 관절이나 1, 2번 미골 사이에서 어긋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이제 전체 10% 정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5형은 꼬리뼈가 뒤로 꺾였다. 이러면 우리가 앉을 때 이 튀어나온 부분이 피부나 피부 밑에 연부 조직을 자극하고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진 보면 뒤로 많이 꺾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6형형 꼬리뼈가 옆으로 휘었다.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크게 아주 드물기도 하고 통증을 잘 일으키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골통 꼬리뼈 통증의 증상은 뭐 미골, 꼬리뼈가 아픈 거죠. 근데 앉는 자세가 불편하거나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근육들 꼬리뼈에 붙는 근육이 경직되거나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쨌든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꼬리뼈의 통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는 뭐가 있나? 그러면 이제 청소년과 성인,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는 별로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이 좀 불리하고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또 꼬리뼈로 가는 압력이 커져서 통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갑자기 심하게 해서 살이 많이 빠지면 앉을 때 꼬리뼈 뒤에 이제 쿠션이 많이 줄어들어서 앉기도 힘들고 눕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성을 보면 남성보다 5배 정도 통증이 호발한다. 왜 그러냐면 출산 중에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해부학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제 골반뼈를 보면 왼쪽이 남성이고 오른쪽이 여성인데 여성 골반이 이제 높이가 좀 낮고 골반 내면이 되게 둥글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골반뼈가 뒤로 좀 더 튀어나가 있다. 그러면 이 꼬리뼈하고 골반뼈나 항문을 연결하거나 하는 이런 길이가 좀 길어지니까 근육이나 인대가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고 손상받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체중.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이렇게 보면 앉을 때 이 체중의 그 상체 내지 복부 내에 어떤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꼬리뼈로 가는 압력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체중이 많이 나가면 바로 앉기 힘들고 자꾸 뒤로 기대어 앉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꼬리뼈 통증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꼬리뼈에도 무리가 많이 가서 과도하게 움직이고 쉽고 좀 불안정하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골통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외상성이냐 비외상성이냐. 다치고 나서 아픈 경우하고 다치지 않았는데 아픈 경우가 있고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치료도 다릅니다. 먼저 외상성을 보면 엉덩방아 그러니까 딱딱한 바닥에 엉덩방아를 짚거나 부딪힌 후에 흔히 나타나고요. 그리고 인제 그렇게 심하게 안 다쳐도 반복적인 운동 그러니까 장시간 자전거를 타거나 승마를 하거나 노젓기 같은 운동을 하고 나서 아플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출산 중에 꼬리뼈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골절이 일어나기도 하고 관절이 분리됐다가 잘 안 붙어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골절 사진들을 보여주는데요. 꼬리뼈가 다양하게 부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시간이 지나면 꼬리뼈는 잘 붙고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잘 안 붙고 계속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두 번째로 비외상성 이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꼬리뼈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아까 꼬리뼈 형태에서 설명드린 꼬리뼈가 뒤로 튀어나와 있으면 피부를 자극하거나 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꼬리뼈 관절이 나이가 들면 다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안 붙어서 과하게 움직여서 이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관절이니까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염증이 생기거나 종양이 생기거나 종양이 전이 되거나 아니면 척추 내의 문제로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뭐 다른 병하고 비슷합니다. 뭐 의학에서 대부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인제 병력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진찰을 하고 방사선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과적인 병들은 뭐 피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다양한 검사들을 하겠지만 꼬리뼈 통증은 비교적 단순한 부분이라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에 오면 늘 묻는 질문이죠. 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일 후에 아프기 시작했냐? 그다음에 언제부터 아팠냐? 어떤 치료를 그동안 받았냐? 어떤 자세에서 더 아프냐? 덜 아프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고 난 후에 심하게 아프면 골절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진찰을 하는데 꼬리뼈는 좀 그렇게 복잡한 뼈가 아니니까 자세에 따른 통증 변화가 어떤지 보고 이렇게 좀 눌러 봐서 압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꼬리뼈의 형태 뒤로 튀어나온 게 있나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진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촬영하고 방사선 검사를 합니다. 이게 정형외과나 척추에서는 뭐 이런 세 가지를 주로 합니다. 일반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각각 보는 게 다르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이 맨 왼쪽, CT 촬영은 뼈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검사 방법이고요. 이거 보면 밑에 골절이 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 MRI는 뼈도 뼈고 뼈도 뼈지만 이런 관절이나 연부 조직 이런 데 염증이 있는 걸 잘 보여줍니다. 먼저 방사선 촬영을 보면 표준 방사선 촬영은 정면하고 측면 촬영을 하는데 꼬리뼈는 이제 측면 촬영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꼬리뼈에서 이제 동적 방사선 촬영이라 그래서 선 자세하고 이제 딱딱한 의자에 앉은 자세를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꼬리뼈가 얼마나 움직이나 그걸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일반 방사선 촬영에서는 전반적인 배열이나 모양을 봅니다. 그래서 동적 방사선 촬영한 거 보면 이 꼬리뼈가 서서 찍었을 때하고 앉았을 때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네요. 꼬리뼈 1, 2번 사이가 이렇게 뒤로 완전히 탈구되는 소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꼬리뼈는 앉을 때와 설 때 어느 정도 각도 청골하고 사이에서 좀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1984년에 메인이라는 의사가 분류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5도에서 25도 각도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보여주는데 이게 운동이 너무 심한, 과한 경우가 있고 운동이 너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꼬리뼈가 비만이나 다른 이유로 복압이 증가했을 때 압력 때문에 뒤로 밀리는 이런 형태적인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류도 이걸로 진단을 내리거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방침을 정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T 촬영을 또 두 번째 보면 뼈의 이상 여부. CT는 뼈 이상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검사 방법이라 꼬리뼈가 이렇게 앞으로 많이 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골절이 돼서 꼬리뼈가 앞으로 어긋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CT 검사가 굉장히 유용한 검사이고요. 그 다음에 MRI 촬영은 이게 이제 뼈와 연부 조직의 이상 유무, 그래서 부종과 염증, 이제 염증을 굉장히 잘 보여줘서 이 꼬리뼈가 아주 작은 뼈인데 이거에 어떤 조그마한 변화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만성 꼬리뼈 통증에서는 MRI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절이나 관절 사이, 이게 척추 뼈 사이이기 때문에 추간판이 있거든요. 그 추간판이 아까 나이가 들면서 유합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유합이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간판. 그 추간판 주변에 뼈의 골단판, 뭐 이런 이상을 보여주고 뼈 주변의 연부 조직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출산 후에 꼬리뼈 통증을 계속 호소하던 환자 MRI를 찍어보니까 이게 미골에 있는 관절에 염증이 생겨 있고 이렇게 하얗게 염증이 많이 퍼져 있고 앞으로도 좀 이상이 있는 소견을 보여줘서 충분히 아플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MRI 촬영 소견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분은 한 50대신데요. 많이 만성적으로 아파해서 MRI 검사를 해보니까 미골 사이 관절이 좀 붙지 않고 좀 운동이 과해 보이고 여기 MRI는 여러 시리즈로 찍거든요. 이 시리즈에서 보니까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건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골 앞으로 이렇게 또 길게 이거는 이제 정맥이 우혈이 돼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소견이 나타납니다. 이 환자 MRI는 보면 아까 요 미골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이분도 미골이 붙지 않고 과운동성, 그러니까 서 있을 때하고 앉았을 때 35도 정도의 굴곡을 보여준다는 건데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고 이게 하얗게 보이는 건 물이 찬 모습입니다. 이래서 아프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좀 다릅니다. 뼈가
미골이 굉장히 뻣뻣 딱딱해 보이고, 그러니까 운동이 좀 저하된 소견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미세하지만 뼈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거는 연부 조직이 염증이 있다. 그래서 아마 미골이 적당히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환자들은 너무 움직임이 많아서 미골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고, 이 사람은 너무 움직임이 적어서 미골이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연부 조직에 염증이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 유환자는 아까 미골의 골격이 뒤로 튀어나온 그런 분류가 있었잖아요. 미골 뼈가 이렇게 자라 있고 뒤로 미골 뒤로 길게 이렇게 흰 모양이 보여주는데 이걸 이제 저맥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저맥낭은 정상적으로 있는 구조물인데 마찰이 심하거나 하면 이렇게 커지거나 물이 차거나 이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진단은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있어서는 미골 통증이 있을 때 집에서 환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통증이 있고,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치료가 있고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있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치료법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미골통이 있더라도 보존적 치료 효과가 아주 좋다. 대부분은 만성적으로 가지 않고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꼬리뼈가 좀 아파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90%에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처음에는 이제 냉찜질, 다치고 붓거나 했을 때는 냉찜질이 좋고, 다친 적이 없게 아픈 경우는 온찜질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아플 때는 꼬리뼈에 가는 압력을 줄여줘야 되니까 도넛 모양으로 된 쿠션을 쓰거나 해서 일상생활에서 좀 조심하는 게 낫겠고요.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해서 앉으면 바깥으로 이제 골반에 압력이 가고 꼬리뼈에는 압력을 줄여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 꼬리뼈 통증도 예방하고 통증이 있을 때 회복도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뼈 주변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거나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전신 자세 운동을 해서 척추 배열을 바르게 하고 꼬리뼈로 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맨손 체조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면 겨울르고 안 하게 되는데,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골통을 줄이는 5가지 운동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시간 날 때 좀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둔근하고 이상근 스트레칭. 그러니까 대둔근하고 이상근은 골반 뒤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런 근육이 고관절이나 골반에서 꼬리뼈에 붙고 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경직되거나 아플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고관절을 구부려서 이제 반대쪽 어깨를 이렇게 당겨서 한 20초나 30초 유지하고 한 2, 3회 양쪽 다리를 번갈아 하고 2, 3회 반복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기 자세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요통에서도 설명을 드린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거나 펴기 힘들거나 할 때 하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꼬리뼈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쭉 팔을 앞으로 뻗치고 스트레칭을 하면 이 등하고 허리 근육하고 골반 근육이 다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5나 20초 정도 쭉 유지하고 한 3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 소 자세 운동. 요것도 허리 통증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무릎하고 팔을 뻗치고 인제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숨을 쭉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얼굴을 인제 위로 들고 척추를 최대한 앞으로 아래로 숙인 자세를 취해서 한 5초 있다가 숨을 다 내쉬고 등을 뒤로 많이 구부린 자세를 취하고 숨을 충분히 내쉬면 배 근육을 등으로 쭉 밀어서 쭉 이렇게 한 5초 유지하는 자세를 이런 번갈아 가면서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이렇게 등을 튀어나오게 하면 스트레칭이고, 이렇게 배를 쭉 들어가게 하는 거는 복근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배를 스트레칭하고 등 근육을 또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꼬리뼈 운동에 꼬리뼈 통증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비둘기 자세라고, 이것도 이제 뒤에 근육도 스트레칭 하는 건데, 한쪽 다리는 뒤로 펴고 또 반대편은 앞으로 이렇게 구부린 자세에서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최대한 숙이면 뒤에 있는 골반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15, 20초 정도 유지하고 2, 3회 반복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골반 기울이기 운동. 이것도 요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등, 골반, 허리를 바닥에서 떼고 유지를 하다가 숨을 다 내쉬고 허리를 바닥에 최대한 붙인 자세를 유지하고 한 5초 참고 있고, 이렇게 해서 등하고 복근 운동도 되고 꼬리뼈 쪽 운동도 됩니다. 이런 운동을 아프실 때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 생활하면서 꼬리뼈가 아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서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 피하고, 앉는 자세도 좀 바로 앉고, 그 뒤로 이제 많이 되면 꼬리뼈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좀 정자세를 취해서 꼬리뼈에 압력이 많이 안 가게 하고, 오래 앉아서 일을 하거나 할 때도 좀 휴식을 취해서 손상을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 사이클을 하든 맨바닥에 떨어지거나 엉덩방아 찌을 일이 생기는 경우면 이런 보호 장비가 있거든요. 이런 장비를 차고 하면 꼬리뼈 손상도 예방하고 고관절 다치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성적으로 이제 꼬리뼈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만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2달 이상 지속될 때를 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이 경우는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치료나 예방법이고, 만약에 만성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겠죠. 근데 병원을 가게 되면 이런 이제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고 주사 치료도 있고 신경 차단 주사도 있습니다. 이제 꼬리뼈도 관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절 내 주사 치료가 있는데 꼬리뼈가 많이 아프고 움직임이 과할 때는 거기다가 이제 주사를 찔러서 이런 조영제를 넣어보고, 이 조영제를 넣을 때 통증을 많이 느낀다 그러면 여기에 염증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 염증을 많이 떨어뜨리는 주사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사를 계속 맞을 수는 없지만 한두 차례 하는 거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는 미골 절제술, 꼬리뼈가 아프니까 꼬리뼈를 절제하는 건데, 전체를 다 절제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될 때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드물지만 염증이 생기거나
피가 고이거나 회음부 근력이 약화되거나 아까 꼬리뼈에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문 기능하고도 상관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이런 게 약해지거나 수술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쪽으로 좀 헤르니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꼬리뼈를 절제할 때 조심조심해서 이 주변에 있는 골막이나 다른 인대를 안 다치고 꼬리뼈만 절제를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지는 않는데 이 감염 요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부위 수술보다는 감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한 분 설명을 드리자면 60세 남성인데 만성적으로 꼬리뼈가 아파서 이제 일상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과거력을 보면 4년 전에 딱딱한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때 사진을 보면 이쪽에 골절이 돼 있고 탈구가 돼 있습니다. 요 사진상은 이게 청골 5번도 부러져 있고 청골, 미골 사이 관절이 후방으로 탈구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절 탈구가 같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어쨌든 앉는 자세가 불편하고 4년이 지났는데도 꼬리뼈 쪽이 움직임을 느낀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과한 걸 소리가 나고 그런 느낌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물 치료 많이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꼬리뼈 부분에 압통이 계속되는데 이제 신경 차단 주사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특이하게 여기 신경 차단 주사를 해서 마취약을 넣으면 한동안 편하다고 하시고 근데 이걸 인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인제 제가 진단은 천미골 골절 탈구 후에 생긴 만성적인 불안정증이다. 그걸로 인해서 아픈 거고 검사를 해 봤더니 MRI상 여기가 좀 염증이 있어서 하얗게 보이고 그다음에 좀 뭔가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수술 같은 걸 할 때는 범인 잡는 거 비슷해서 범인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 겸 진단 목적, 치료 겸 진단 목적 이런 검사들이 있는데 꼬리뼈 주사를 한번 놔 봤더니 며칠은 좀 편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꼬리뼈 부분 적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꼬리뼈 1, 2번을 제거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 여기 어긋나 있던 꼬리뼈 미골 2개를 제거를 했습니다. 수술하고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고 일상생활을 잘 하십니다. MRI 소견을 보면 꼬리뼈에 있던 부분이 이렇게 없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상처도 잘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고 한참 지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꼬리뼈가 가운데에 있는데 가운데보다는 약간 바깥으로 절개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아까 다른 수술보다 감염이 많다고 설명을 드린 거는 이게 항문에 바로 붙어 있고 그다음에 살이 이렇게 좀 접치는 부분이라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물기도 잘 차고 해서 촉촉한 부분이라 특히 감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대부분 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꼬리뼈 제가 저 환자분 수술할 때도 인제 동료나 다른 후배나 이렇게 해서 대학병원에서 척추 진료 수술을 하거나 전문병원 원장들한테 여러 명한테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꼬리뼈 적출술을 했던 경험이 있는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서 별로 없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떤 경험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할 때 경험도 경험이고 논문도 많이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의학적으로 인제 우리가 세미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참조하게 되는데 2023 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분들은 한 97 명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6개월 이상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를 수술을 한 걸 발표를 했는데 아까 외상성이냐 비외상성이냐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결과가 다 좋은데 그래도 외상성이 더 좋더라. 그런 결과였고 수술 후 감염이 15%다. 이게 척추 정형외과나 그 골관절에서 15%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골통은 꼬리뼈 부분의 통증으로 앉는 자세에서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앉을 때 미골로 압력이 많이 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꼬리뼈 통증은 보존적 치료로 금방 좋아진다. 90% 이상은 호전이 된다. 그다음에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약물요법이나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병원을 방문을 해 봐야 됩니다. 아주 드물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너무 아프면 수술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아프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질문 올라온 거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흔한 병이 아니라서 질문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평안한 날들이란 분이 올리셨네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꼬리뼈 쪽이 점점 아파지는 것 같아요.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쿠션이 어떤 게 좋은가요? 그래서 꼬리뼈 통증이 있을 때는 푹신한 쿠션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푹신한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도넛 같은 모양으로 해서 도너스, 꼬리뼈에 압력이 안 가는 그런 쿠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푹신하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허리에 안 좋다는 이제 앉는 자세가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허리에 좋다. 안 좋은 자세를 취하면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천재성대님. 치료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꼬리뼈가 아픕니다.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고 대장학문외과에서는 꼬리뼈가 아프다고 해도 염증은 다 제거됐다고 했습니다. 치료 수술을 했으면 이제 꼬리뼈 주변의 근육이나 이런 힘줄 내지는 주변 연부 조직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어떤 정상적인 상태하고 변화가 있어서 수술 후 또 근육이 경직될 수도 있고 해서 아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트레칭하고 아플 때 상처가 다 나았으면 따뜻한 찜질이나 저욕 같은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은승님. 골반 틀어짐, 꼬리뼈 틀어짐 등으로 각종 통증이 생겨서 주사, 약물,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증상이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아직 통증이 있다. 예. 통증이 있을 때 호전되는 거는 이제 개인 차이가 많으니까 좀 충분히 계속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치료받으면서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아파도 금방 낫는 통증이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준호님, 70대 어머니가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에서 꼬리뼈 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3일 정도 온몸이 심하게 아프다고 하십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아팠던 거가 비슷하다고 하십니다. 2-3일 정도 지났는데도 차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맞은 주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꼬리뼈 주사 맞고 3일 지나서 아픈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처럼 아픈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5월의 푸름님, 공차기 이후에 여자아이가 꼬리뼈가 너무 아프다고 하네요. 왼쪽 다리로 공을 제기 차듯이 찬 후에 꼬리뼈 통증이 생겨 허리를 숙이지 못합니다. 허리 쪽 통증 없다고 하는데 어디를 다친 걸까요? 10살이면 별로 아프지 않아야 하거든요. 공차기, 꼬리뼈 쪽. 꼬리뼈일 수도 있고 골반이나 고관절일 수도 있겠네요. 엉치일 수도 있고. 계속 아프다 그러면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지금 정보로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시간 지나면 좋아질 텐데 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다 아프다 그러면 병원을 꼭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네. 하나 더 할까요? 박영철님. 박영철님. 예, 꼬리뼈 부분 염증을 긁었는데 세균 감염 때문인지 갑자기 밤에 춥고 힘없고 사타구니 왼쪽도 아팠는데 다음 날에는 두통만 있다가 없어지긴 했는데 지금 몸도 아픈데 손발이 계속 보여요. 조금 이상한데요. 꼬리뼈 부분에 염증이 생겼으면 그쪽이 많이 벌겋게 되거나 붓거나 뭐 진물이 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프면 손발이 붓는다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